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유격 체계인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고 존엄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어 모욕했다며 미국을 향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박사,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드는 이번 달 안에 배치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실전 투입될 전망인데요. 먼저 팽재용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확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부지를 이미 물색하고 양국 국방장관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의 실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decision is an important milestone, but there is still work to do. We will endeavor to identify a suitable site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offers the greatest military effectiveness for THAAD and meet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standards.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발표에서도 한미는 사드가 북한 이외 제3국을 향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미국이 김정은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자마자 바로 다음 날 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속전속결로 압박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가 발표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최근에 그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이런 판단을 했고 결국 그런 면에서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은 타이밍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오전 6기로 무수단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핵탄두를 괌까지도 날려보낸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 30년간 군사 기술적 열세를 유지해온 북한이 이제 무수단 핵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뭔가 군사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자만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도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사드를 배치했다. 이런 것은 북한의 어떤 전략적 또 전쟁에 대한 의지를 사전 꺾는다는 데로부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괌까지 사정거리에 드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동안 사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았지만 네, 의외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명중률도 또 낮다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오해부터 있는데 지금 우리 한미 공동 발표에서도 군 당국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첫째는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이 난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또 주한미군의 그 안전과 최소한의 방어 체계다. 왜냐하면 적이 말이죠. 또 북한이 또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핵 미사일을 가지고 은밀한 시간에 기습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 방어를 안 하면 그게 가능하게 좋은 거냐 아니다는 거죠. 기존에 그러면 하층 방어 체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다 무수단처럼 또 노동처럼 고각도로 오는 거라든가 다양한 그 각도 40km 이상의 고도로 오는 것은 탄도미리 핵이 장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드는 기본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지만은 올라오는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그걸 정확하게 레이더가 포착해서
여기서 역으로 다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그 요격 미사일이 적의 탄도를 정확하게 가격합니다. 이른바 근접신간이라 가서 겉에 가서 뭐 적당히 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하고 미군이 이미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11차례나 성공해서 100%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탐지하는 한 이 미사일이 못 맞추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걸 배치 안 하고 그러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제3국의 반발이라든가 이것이 사드 배치가 갖고 있는 안보 전략적인 여러 가지 파장까지를 네. 고려해서 신중하게 했는데 더 이상은 북한이 그 날로 고도화되고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저는 성공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 그 주한미군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외교적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은 최소한의 네. 조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러한 그 실효성이 엄정하게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는 네. 그런 판단입니다. 적이 미사일 고각 발사도 그렇다면 요격이 가능한 겁니까? 이번에 북한이 무스탄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는데 그렇게 되면 요격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물론 있던데. 정점 고도가 1,410, 뭐 3.6km라고 하는 1,400km 가서 거기서 뭐 1,400km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죠. 사드 요격 미사일이 갈 수 있는 건 200k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떨어질 때 무려 그럼 뭐 마 20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돌을 집어넣으면 물속에 던지면 물에서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네. 공기 똑같습니다. 저도 항공공학을 전공한 공군 출신인데 네. 정확하게 아는데 공기 저항이 대단한 겁니다. 그 위성도 그 혹성도 녹여버릴 정도의 네. 그 공기 저항인데 공기 저항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하 8, 뭐 마하 10 이하로 오면은 상당하게 40km에서 150km까지는 요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럼 100발 받는데 뭐래 한 발을 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아주 종말을 구하는 아주 자멸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격률도 중요하지만 적이 감히 도발에 엄두를 하거나 오판을 네. 하지 못하다는 억제 효과. 아까 안 소장님 얘기했지만 억제 효과. 핵미사일로 도발을 하지 못한 억제 효과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핵이다, 뭐 브렉시트로 간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보다 돈보다 무서운 게 최고 지도자의 오판이다. 오판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이런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번에 이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발표를 하면서 자위권적 방어 조치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은 물론이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제재 강력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공조 균열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 사드 문제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님비 현상, 지역에서 어떤 뭐 피해니 뭐니 하면서 지역의 저항이 약간 있을 수 있고 또 외교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반발자 러시아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보다는 중국의 반발이 더 세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은 뭔가 안보,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드 배치를 걸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과연 이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배치하는 사드가 자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그러느냐?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서 남사 군도에서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고 중국이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치하는 것이지 중국의 안보와 우리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설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네. 좋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는 날, 그들이 핵 도발을 포기하는 날 사드는 그 즉시 철수한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북한의 핵 도발과 동북아에서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협상을 할 때 그런 전제 조건들을 제시한다면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의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사드 배치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인 노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편 미국이 이 김정은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이고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얘기하는 초강경 대응 이게 어떤 걸까요? 글쎄, 북한은 지금 선전포고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 선전포고가 이게 선전포고가 안 되다시피 됐는데 아니 게 아니라 북한이 말하는 그 초강경 대응 과연 무엇이겠는가? 물론 북한은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을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이 핵 개발과 함께 뭔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인권 압박과 함께 사드 배치라는 아주 입체적인 압박을 가해 오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정권이 또 그 추정 세력들이 아마 강경분자들이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7.27이나 또 8.15를 계기로 해서 뭐 5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일단 현재 오바마 정권과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은 다 밥상이 뒤집어 엎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또 진행할 수 있는 5차 핵실험이나 또 SLBM이나 이게 상당히 진도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아까 진도라는 적절한 아주 네.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강경하게 나오겠지만 또 미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더 압박 전략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초강경 대응 이것은 뭐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인권 제재의 사드 배치 결정까지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번 북한 인권 제재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단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도 빠졌고 국가안전보위부 수장인 김원웅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미국 그 차관보 국무부 차관보의 발표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네. 아주 유미인 바. 앞으로 한반도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당신들의 미래가 여기 명단에 들어가면 하여튼 한마디로 죽는다. 블랙리스트를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막연하게 비판하는 거고 개개인을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물론 최고 존엄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김정은에 대한 그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성 경쟁 차원에서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네. 개개인의 이름이 들어갔을 때 그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야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나와 내 일가족은 다 가는구나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무부의 그런 발표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북한 내부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막연한 그 압박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 네. 유엔의 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탈북자의 증언, 그런 북한 그 인권 실태 보고서를 정확하게 바탕을 둔 구체적인 증거와 이름까지도 제공을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했던 전략적 인내, 소위 말하는 게 한계에 달한 거죠. 돈줄을 재도 반발을 해. 이거 뭐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가지고 있던 카드가 인권입니다. 인권은 범죄자로 규정을 하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 범죄자는 단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동안에 이른바 뭐 여러 가지 그 참수작전 뭐 이런 거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느끼는 개개인이 심리적 내면 겉으로는 반발을 하지만 네. 내면적으로 느끼는 갈등,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이러한 그 복잡한 생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걸 다시 철회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안 소장님. 그런데 이번 조치가 북미 관계의 단절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얘기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극적인 대화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게도 기회를 준다. 네. 당신들이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뭐 예를 들어 정치범 수용소를 싹 그 없앤다든지 뭐 지금까지 해온 데 대해서 어떤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여백을 보이면은 미국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젠틀한 그런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 그 미국이 지정한 어떤 그 인사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국가안전보위의 뭐 육국이라든지 그 네. 정치범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는 국장까지도 리스트에 딱 올려놨단 말이죠. 이것은 미국이 아주 과학적으로 뭐 김정은의 이제 생일까지 딱 명시하면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코너로 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신들이 이제 선택의 기회는 남았다. 반성과 어떤 수용소의 해체라든지 인권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은 그렇게 어떤 뭐 물리적인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태도 여하는 그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과연 그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근데 북한이 미국에게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파장이 결국은 또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북관계 역사를 보면 아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른바 벼랑 끝과 관련한 최대한의 위기를 끌어올리고 네. 극적인 반전. 과거에 목함지뢰 파장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 굉장히 그 예의주시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네. 결국 그 육자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밀고 이렇게 해서는 대화와 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이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네. 이른바 3종 세트, 미국을 괴롭혔던 3종 세트, 이란, 쿠바, 북한이다. 북한에 대해서 그때는 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또 압박을 가는데 막연하게 아니고 북한은 모든 도발할 때 이 사전 예고 공개형 도발이에요. 아주 비밀리 해야 될 걸 계속 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 안 했는데 너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 자료를 공개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상황이 중국이 이제 뭔가 전략적 또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뭔가 대화하자라는 그래서 육자회담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고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나름대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도 전략적 셈법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사드와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관계하고 정치적까지는 복합적인 정치, 군사, 안보 전략의 아주 복합함수 같은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이 리더십의 어떤 오판을 하지 않는 명확한 정확한 정보에 의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상대를 얕잡아 봐서도 안 되고 아주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엄중한 위중한 사태가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